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검찰 인사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 건 사실인데요.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 앞에서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약 7초간 침묵을 했는데 이 침묵의 의미를 일단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도 사실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했다가 아니라 말을 안 한 것 자체에 많은 의미를 말을 하는 건 못지않게 많은 의미를 담았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검찰 인사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침묵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검찰총장의 권한은 사실 권한이라기보단 그 힘은 검사 동일체의 힘은 검찰총장의 인사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인사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에 의해서 행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건 검찰총장의 모든 검사의 핵심이고 다 모든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의 인사더라도 지금 검찰총장이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과 만나서 이러이러하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금 시점을 뒤로. 그렇죠. 시점을 연기해 달라라고 했는데 박 법무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행을 했고 그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 그러니까 항의의 표시로 이건 내 의견이 아닙니다 라고 의미를 담고 지금 7초간 침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았거든요. 예. 그 4개월 임기도 사실 그러니까 그 중에 1개월은 청문회고 뭐 후임 뭐 인선이고 그래서 사실 자신이 나서서 수사에 책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을 못 기다려주고 자신의 참모들을 전부 다 지금 교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그 참모들을 건드린 것에 대한 항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나오자 즉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으로서 의미를 전달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아마 그 문제를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협의가 없다면 지금 비판이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권을 박탈당했잖아요. 협의 마치 그냥 통보하듯이 뜩 하고 보여주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나 혹은 상임위에 나와서 당시에 그 여당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검찰총장입니까? 식물총장이지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한동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뭘 공격을 했냐면 한동훈을 비호하고 있다. 친윤 한동훈을 비호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식물 총장이다. 난 인사권도 없다. 인사권도 없는데 내가 누굴 비호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그렇게 인사권을 지금 박탈당했던 총장의 그 한이 있는데 지금 역시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검찰총장 패싱으로 인사를 단행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렇지 않다. 협의를 충분히 했다라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검사 교체의 범위가 상당히 폭이 컸습니다. 대검의 간부 라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뭐 양석조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핵심 참모들이 교체가 됐고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1차장부터 4차장 검사, G란이 다 교체됐죠. 그리고 전국의 지검장, 고검장 상당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특정 사실은 이제 지검만 교체가 된 게 아니라 대검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원,
대전 이런데 지검장, 고검장이 다는 아니죠. 상당수가 교체가 됐는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를 사실상 일부 거칠게 이야기하면 탄핵한 거 아니냐, 실제로는 부인한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죠. 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교체된 건 아까 두 가지예요. 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교체된 건 검찰총장의 최근 11일 전에 검찰총장의 의지를 지금 돌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11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현석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돼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서울 중앙지검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완수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11일 전에 했는데 딱 거기서부터 5일이 지난 다음에 중앙지검장과 지휘 라인 4명 1차장부터 4차장까지를 모두 다 교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권위가 훼손된 거죠. 중앙지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바꿔버렸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을 하면 대검 참모들이에요. 3개월근의 참모들 놔둬도 되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근데 그 참모들을 다 교체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신임 검찰총장은 4개월 후에 오잖아요. 그럼 신임 검찰총장이 자기 참모들 다 임명해야 돼요. 임명되는데 그때 해도 될 걸 지금 다 수족을 잘라버렸다라는 건 검찰총장으로서의 뭐랄까요 직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대통령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헌법이나 혹은 법률상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로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검찰 핵심 라인의 교체와 관련해서 연관해 보면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긴장 관계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간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2년 기간 동안에 이재명을 상징으로 하는 송영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문재인 관련된 수사도 있죠. 이런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거나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도 적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좀 별개로 봐야 돼요. 성격도 다르고. 예. 자, 두 번째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조국 수사, 수사는 끝났죠. 조국은 지금 재판 마지막에 담고 있는데 조민이 지금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어떤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송영길 수사 등등 이렇게 파생된 수사가 또 있고요. 김혜경 수사, 그러니까 법카 문제 지금 재판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다 대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대선 그렇죠. 전에 전임 정부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전은 안 따지더라도 지금 이 대선 이후에 2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사법부의 권위는 뭐냐면 마침점을 찍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부분, 입법이라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진영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 갈등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낭비, 그러니까 갈등 비용이 높아질 때 사법부의 확정 판결로서 마침점을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인지가 안 밝혀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정의에 대한 상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무너져요.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갈등 비용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아까 탄핵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사의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확정 판결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뭐 탄핵 운운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될까요? 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계속 지금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이 누수처럼 그 비용이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 마침점이라는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이 넘는 그런 이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수준의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라면 상당히 무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 특히나 이제 정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바라봤을 때 지친다. 무능하다. 더 이상 뭘 바라냐. 라는 어떤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현석 검찰총장이 그때 총장으로 내정이 되고 또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함께 수사를 해봤거든요. 어떤 수사가 가장 기억에 남냐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와 그다음에 삼성 엑스파일 그때 이학용 그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이걸 지금 직접 수사하고 구속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그리고 뭐 특수통으로서 상당히 이 능력이 있고 또 특히나 김후곤 서울 고검장이라고 있어요. 예. 상당히 신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2년도에 사퇴를 하면서 이프로스 그러니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예. 글을 올리는데 상당히 이현석을 높이 평가를 해요. 수사 능력 또는 뭐 인사와 관련돼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서 검찰 조직을 흔들리지 않게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언론들도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보수 지지층도 호의적이었어요. 그만큼 왜 호의적이었느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검찰총장 지금 맡은 거예요. 야당 대표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전 그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적폐들을 온갖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대로 이 한 방향으로 올곧게 결과를 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든지 법률신문 제목 하나만 들면 이재명의 휴대폰 하나 압수수색 못하나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고비고비마다 빨리빨리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선거가 겹치고 선거 벌써 이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벌써 세 번의 선거가 나왔잖아요. 이 선거 때마다 선거 때문에 안 돼. 선거 때문에 지금 수사 못해. 선거 이후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현석 총장도 사실 책임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이번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이창수 검사장의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행보가 있습니다.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을 했던 그 이제 이력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좌천성 보직을 맡았던 게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윤 정부 들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맡아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죠. 전주지검장으로 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 관련 수사를 지금 빠르게 마침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었죠. 특수통, 기획통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인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발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창수 지검장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탄핵한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전주지검으로 내려가서 일부 당선인들이 그 항의시를 했죠. 뭐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때문에. 사실 전 사위라고 한다면 사돈도 전 사돈이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또 더군다나 대통령도 아니고 나서서 문재인 쪽에서 그렇게 당선인들을 사주로 해서 전주지검까지 내려가고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사위를 수사한다는 건 문재인의 수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문재인이 나서서 이상직이라는 사람한테 이스터 항공과 관련돼서 취직을
주겠다. 대신 대가로서 이상직이 나는 사람한테 엄청난 공천도 주게 하고, 그다음에 뭐 중소벤처기업 진흥원장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 공천도 말이죠. 그 단수 공천 시켜줬잖아요. 경쟁도 안 하고 이런 대가로서 자기 사위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직전까지 그 수사가 전임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안 됐어요. 수사가 진전이. 그런데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발탁되자마자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됐거든요. 그러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히고만 가서 항의 시위하고 별의별 지금 뭐 이 가짜 뉴스들을 막 흘립니다. 예를 들자면 사돈이 아마도 그러니까 안사돈이 목욕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나 같은 거를 운영을 하는데 뭐 검사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뭐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마타도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속도 빠르게 이 일을 쳐내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전에 특히나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 성남 FC 후원금 문제가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일부 법조계의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쾌도난마로 법리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수사를 마쳤다.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칭찬을 했어요. 그래요? 예, 이창수 지청장 수사 그거 잘했다라고 수사에 대해서 칭찬을 한 만큼 그런 수사의 능력만큼은 이창수 지검장이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신임지검장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오픈 멘트에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장외 집회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검찰 수사 라인의 교체 문제와 연동된 게 또 하나 있죠. 이제 차상병 특검법 문제가 지금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죠. 대통령의 거부권이 아직 행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예정된다면 뭐 28일 또는 29일에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가 또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일께 특검법 재의결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장외 집회를 야6당이 함께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5일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차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야당 공동집회 범시민 집회를 할 것이다. 앞에 얘기는 박찬대 원내대표이고 뒤에 얘기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이야기인데 이 차상병 특검법과 연관되면서 이번 검찰 수사 라인 교체가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렇게 연동을 지금 하면서 25일 야권이 대대적으로 장외투쟁을 지금 선포하는 양식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거랑 좀 연결시켜 볼게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의 무능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으므로 이창수 지검장의 임명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쾌도난마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정무적 판단을 좀 대통령실이 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내지는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도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다 전임 정부에서 탁탁 털었는데 만약에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건 전임 정부의 검찰들이 무능하다거나 또는 날 봐주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한 거냐 이렇게 되물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어떻게 됐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결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쪽에 맡겼어야 됐다. 오해의 여지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도이치모터스나 혹은 파우치백 이것이 사실 무혐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아시다시피 파우치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어떤 혐의를 물을 수 없는 현재 법상 김명남 법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고 도이치모터스 저도 동의해요. 이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팀이 중앙지검장에게 이성윤에게 이거 아무리 털어봤자 안 나옵니다. 종결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이번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쪽에서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을 갑자기 바꿔갖고 중앙지검장이 했는데 무혐의로 나온 거랑 받아들이는 게 어느 쪽이 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철저하게 수사하는 쪽에 맡겨서 거기서 무혐의라고 얘기 나오는 게 그래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잘라갖고 다른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 쪽에서 무혐의라고 나오면 거 봐라 무혐의 나오게 하려고 잘랐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빌미를 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옳은 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동의나 하지만 여기에 개입해야 돼야 되는 건 옳고 그른 정치력이라는 건 옳고 그른만 갖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치력이라는 건 순간순간의 정적 판단이 개입되고 이게 옳더라도 이게 후퇴를 하거나 옳더라도 우회로 가야 돼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난 야당한테 명분을 주는 상황이다. 타이밍이.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러니까 옳았구나 이런 게 없어도 장애 집회 했을 겁니다. 이건 핑계지. 제가 알기에는요, 이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나중에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상관없어. 우리 탄핵시키면 돼.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탄핵 DNA가 아예 묻어 있군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쪽에서 나온 후보가 대통령 되면 좋아. 탄핵시키면 끝나. 우린 임기 단축시키고 우리가 될 거야. 이런 시각이 늘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난 2년간 토요일마다 왜 탄핵 집회하는 해왔죠. 탄핵 집회하는 그 단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 단체들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3월 달에 이미 결성이 돼서 탄핵 얘기 시작해요. 5월 10일이 출범이잖아요. 네. 취임식이잖아요. 2022년도에. 근데 취임하기 2개월 전부터 김민석이 형 네네. 김민웅 이런 자들이 그 단체 만들었는데 무슨 민중행동인가 그런 해서. 민중행동 그 민중행동 자료들 다 찾아서 그 당시 자료 찾아보세요. 탄핵 얘기 나와요. 출범도 안 됐는데 이게 제가 얘기한 증거예요. 집권 이미 그 시점부터 예. 이미 탄핵 운동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탄핵이란 건 대통령이 위법적 또는 위헌적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엄중한 사유가 있어서 파면시켜야 될 만큼의 엄중한 사유가 있어서 그때부터 소추가 되고 그걸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네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탄핵 운운합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예요. 빌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핑계고 어차피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건 하나의 소재일 뿐이다. 그렇죠. 그냥 이야기하는 조미료 하나에 불과하지 행동을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들의 플랜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들이 총선 내내 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3년은 길다잖아요. 3년은 길다. 네. 3년 길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들은 거의 칼과 총만 안 들었지 쿠데타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3년이 길다. 3년을 단축시키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헌법을 밟겠다는 얘기예요.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보고 들었지만 이제 정치 쿠데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헌법은 5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보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나 3년 딱 땡길 수 있어. 어떻게? 탄핵으로. 어떻게? 그런데 탄핵을 그냥 자기네들이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하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일단 8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이유를 제대로 못 대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 노무현 탄핵처럼 역풍이 불어요. 엄청나게 후폭풍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이유를 더 축적해야 되지만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마찬가지로 시위부터 집회부터 차곡차곡 집회가 한 번에 100명 나가면 그 다음에 150명 나가고 200명 나가고 그걸 쌓아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년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거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노무현 대통령의 7가지 사유인가 그래요. 7가지 사유 중에 6가지 사유가 다 맞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뭐 그 지지를 뭐 그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래서 안 된다. 그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고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다 써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유들은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그때 당시에 결정문에 판례가 남은 거예요.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킬 만큼의 위헌과 위법이 가장 중대하고 엄중해야 돼. 그런데 거부권이라는 건 뭡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몇 번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슨 이게 위헌적이다? 라는 조항이 있나요? 몇 번을 거부한다고 해서 위법적이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유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아이고 국회 열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탄핵 사유야 하고 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시위부터 하자. 시위부터 하자. 네. 국판부터 버리자라는 겁니다. 판부터 지금 대규모로 벌이자. 예. 자, 몰카 공작 당사자인 최재형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최재형 문제를 좀 여쭤볼 텐데 네.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주거침입,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제 받았는데요. 최재형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에 취재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본질은 명품백 수사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백은종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대표 20일에 지금 검찰의 조사를 또 앞두고 예정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무 관련성 얘기는 부인하면서도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자, 이 안에 지금 좀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할게요. 자, 직무 관련성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다. 이건 사건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 직무 관련성은 김영란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성으로 무엇인가 그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수하는 혐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여자도 처벌을 받아요. 아니 공여자가 큰 처벌을 받아요. 이거 좀 청탁해 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내가 파우치백을 건넸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전달자가 더 형이 더 높죠. 예, 공여자가 네. 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직무 관련성으로 얘기하면 최재형은 형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난 대가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김영란법의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과 같은 국정농단이어야 아까 얘기했던 탄핵처럼 뛰쳐나갈 명분이 생겨요. 직무 관련성에서 아유 대가성을 그냥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뛰쳐나갈 그만큼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건 뭐죠? 분노를 자꾸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증오감을 일으켜야 돼요. 그 증오감이라는 게 극도로 달했을 때 뛰쳐나가고 탄핵 운운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선전선동의 포인트잖아요. 그건 선전선동의 포인트는 뭐죠? 저 괴베스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하면 얘기를 하면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믿는다. 국민들은. 그래서 뛰쳐나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판을 키워야죠. 국정농단. 그 정도 되면 그래 최순실 떠오르고 그래 탄핵.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농단이라는 게 뭡니까? 국정에 관련돼서 감나라 배나라 그 국정을 책임지지 아니할 사람이 국정에 개입되는 게 국정농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무슨 뭐 참모들,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무엇인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정치행위나 혹은 정책행위를 한 거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 자신의 직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국정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개입해갖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가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파우치백 건너놓고 돌아왔는데 그 파우치백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국정에 개입된 결과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로 해야 국민들이 먹힌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게 아니라 국정농단 그래갖고 떠오르는 그 다음에 탄핵 이것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네. 그런데 세 번째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정정돼야 될 게 네. 지금 상황이 약간 좀 묘하게 됩니다. 아, 묘하게 그래요? 되는 게 네. 어떤 점이냐면 아까 백운종과 최재영이 같은 주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달라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네. 자 검찰이 뭘 요구했죠 최재형한테 아니 지금 방송에서 공개한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그 부분 말고 네. 원본을 다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맥락을. 네, 네, 네. 그리고 당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본을 다오. 그랬더니 최재형은 아 그게 답니다. 그게 다. 다요. 나 줄 거 없어요. 예. 라고 막습니다. 예. 그런데 백은종은 다 줘야지 제대로 김건희 여사를 올가맬 거 아니에요. 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자, 왜 결이 다를까? 아직 추정입니다만 이거예요. 그 안에는 백은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은 있지만 최재형의 목표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영상 내에 있을 수 있다. 워딩에서. 어. 자신의 워딩에서. 이를테면 이거죠. 백은종은 최재형이 좀 희생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백은종 그러니까 무슨 부분 뭔가 청탁 같은 걸 하거나 그런 뉘앙스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최재형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나한테 불리해. 청탁이든 뭐든 내가 어떤 범죄 행위 이게 뭐 지가 언더커버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건 잠입이 아니라 함정이에요. 언더커버는 함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함정 취재로서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아니한 상황임이 다 드러나는 그런 워딩 또는 실제로 청탁한 공여자로서 내가 혐의를 쓸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라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고 백은종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던져야 거기에 무슨 목소리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중에 최재형까지도 다 쓸려가면서 함께 최재형 가서 상관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의 워딩들에서 더 충격적인 게 있을 수 있다. 도리어 국민들이 이런 말도 했어. 이렇게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하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미묘한 또 차이가 또 있군요. 네. 네, 그 상황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일에 백은종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사안을 다뤄보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